KBS 한민족방송 통일열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서기철입니다. 1950년대 동유럽에 보내졌던 북한 전쟁 고아들에 관한 숨겨진 비밀을 추적한 다큐멘터리 영화죠. 바로 김일성의 아이들인데, 이 영화를 준비하고 촬영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와 제작 후기, 그리고 발굴된 수많은 사진과 기록 필름, 편지들을 담은 책이 최근에 발간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일요 초대석에서 다큐멘터리 영화에 이어서 이번에 책 김일성의 아이들을 발간한 김덕영 영화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번엔 다큐멘터리 영화 내용으로 만나 뵀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책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영화 이렇게 소개하고요, 여러 군데. 그리고 다행히 이제 국제적으로 조금 이제 지금 반응들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네. 또 지난주에 일본에서 도쿄에서 해외 첫 상영이 했습니다. 어이구, 그러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네, 일본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갖고 사람 모이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그렇죠. 92명이나 모였어요.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영화 또 좋게 봐주시고요. 네네. 또 우연히 그날 현장에 1960년대 북송선 타고 일본인들도 많이 북한으로 그렇죠. 들어갔잖아요. 예. 네. 그때 들어가셨다가 젊은 시절에 들어가셨다가 43년 동안 북한 생활하시고 결국은 이제 북한 체제가 좀 문제가 많다. 네네. 그리고 또 김일성 체제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갖고 탈북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예. 근데 그분이 갑자기 그날 참석을 하시고 영화를 보신 다음에 네네. 마지막에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 완전히 계획에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 근데 그분이 북한 전쟁 고아들과 동유럽에서 살았던 북한 전쟁 고아들과 같은 기숙사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또 증언이 하나 또 발굴되는 셈이죠. 근데 그분 얘기가 저희 영화하고 완벽하게 일치하더라고요. 증언이. 네네. 예. 예, 그런 또 재미난 일도 있었습니다. 미리 기획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됐네요. 아주 우연히 있었던 일이죠. 예, 정말 극적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화 보시고 또 그런 분들의 증언을 들으니까 정말 생생하게 영화와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그런 기회도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으면 지금 해외 다큐멘터리 영화제, 단편 영화제 같은 거 출품도 하고 여기저기 수상도 하시느라 더 바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저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아쉽습니다. 솔직히. 많이 다녀야 되는데 네네. 좀 안 되는 상태고요. 네. 그거야 또 기회가 있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해외에서 상영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시고 바쁜 와중에 어떻게 또 그 와중에 책을 내셨어요? 어떻게? 네. 책은 제가 원래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네, 예. 다만 이제, 이 책이 요즘 다 그렇지만 책이 이렇게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또 잘 팔리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출판 전반적으로 그렇죠. 예. 네,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자료집 정도로 내려고 그랬어요. 예. 원래 계획은. 예. 제가 이제 글을 좀 계속 쓰고 있고 항상 작업할 때 영화만 찍는 게 아니라 책을 내거든요. 제가.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10번째 책인데요. 어이구. 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또 제작비가 또 워낙 많이 들어서. 네네.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출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좀 걱정도 있어서 그냥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됐기 때문에 네네. 영화뿐만 아니라 이거는 어쨌든 자료집으로라도 좀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이어리 형식으로 제작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을 했습니다. 동유럽에서. 예. 그게 이제 모아서 제작 에피소드 형태의 이제 영화 제작 뒷이야기죠. 그러니까. 네네. 제가 이제 새로운 분들 또 새로운 장소에서 발굴하고 새로운 사람들 만났던 이야기인데요. 이번에도 또 극적으로 이렇게 좀 좋은 디자이너 분들이 자발적으로 좀 도와주시겠다고 나서셔서 복이 많으세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멋진 책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 네. 스스로도 멋진 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뿌듯하신 모양이군요. 아니,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이번 책은 정말 대한민국 출판계에서 정말 내놓으라는 분들이 좀 참가를 해주셨어요, 정말로. 예. 그래서 정말 저로서는 굉장히 기쁘고 또 좀 영광스러운 그런 예. 작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기에 이렇게 좋아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그 태영호 의원이 이제 탈북해서 귀국하는 과정에서 좀 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한풍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이 있는데 예. 뭐 베스트셀러잖아요, 그 책은. 네. 그 책 디자인하셨던 분이 이번에 저희 책도 디자인하셨어요. 그렇군요. 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자원봉사 형식으로 재능 기부 형식으로 이제 함께 하셨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네. 일반 대중의 반응도 그럼 꽤 괜찮겠는데요. 뭐 출판계가 좀 침체돼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죠. 예. 네, 책 자체가 이게 책은 좀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네네. 부지런히 지금 이제 출판 기념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알리려고요. 출판 기념회 가서 어떻게 그 책을 소개하세요? 일단 뭐 사실 이번 책이 그 세상에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책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도움 주시고 영화의 과정과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매우 흡사해요. 지금. 예. 그래서 좀 마음속으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 속에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기록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록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1956년 이후에 북한 전쟁과들이 북한으로 돌아간 다음에 유럽에 보낸 편지들은 그거는 사료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렇죠. 네,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들이 나눴던 어떤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편지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북한 전쟁과들이 북한으로 들어간 다음에 네네.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고 어디에서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보 축적도 불가능하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그들이 남긴 한 3년가량 그 편지 서신 왕래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북한 전쟁과들이 북한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또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유럽 생활에 대해서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기록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 책을 들고 일본에서 상연회 할 때 이 책을 갖고 가셨으면 그 갑자기 예정에 없이 발언을 했다는 분도 이 책을 보면 깜짝 놀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책을 맞습니다. 네. 갖고 가지는 않으셨어요? 몇 번 보내긴 했는데요. 네. 이게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정말 92명이나 되는 분들이 오실 거라고는 네. 저는 사실 상상을 못했어요. 예. 네, 워낙 코로나 때문에 한국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 일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잘 될까 했는데 정말 굉장히 뜨겁게 반응이 진짜 있었고요. 예, 예. 지금 미국에서도 비슷해요. 반응은. 미국도 지금 아마존 프라임으로 지금 이 상영이 시작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저희 영화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그 여러 전 세계인들이 영화를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아까 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프랑스 니스 국제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다고 하셨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프랑스 니스 국제 영화제도 온라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뭐 레드카페 한번 밟아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뭐 결국엔 이제 영화제 측에서 고민하다가 그냥 온라인 영화제로 바꿨어요. 그래서 내년을 기약하자 뭐 그렇게 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영화를 틀는 정도로 이제 좀 굉장히 축소된 형태의 영화제라 그렇죠.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그래도 마음으로 레드카펫을 밟으시고 네. 나중에 또 정식으로 한번 밟으시면 되죠. 니스 말고도 일본, 영국, 아르헨티나 포함해서 세계 12개 영화제 본선 진출하는 그런 쾌거를 이뤘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몇 개가 더해져서 16개 됐습니다. 어이구, 예. 네. 멕시코 이런 데도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모두 16개 됐고
동유럽 영화제하고 로마 무비 영화제에서는 수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로마 국제 무비 영화제에서는 최우수 다큐멘터리 작품상 탔고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동유럽 국제 영화제에서는 실버 어워드 은상 탔습니다. 네, 네. 대단하시네요. 요즘 감사합니다. 영화 감독으로서 최고의 때를 보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같이 그냥 작게 이렇게 소박하게 영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영화 한 편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아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 기쁨을 만끽하지는 못하고 계시는 그런 아쉬움이 또 있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방송을 이제 북한 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는데 이 김일성의 아이들이란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좀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전반적으로 소개를 한번 해 주시죠. 네. 저희 영화는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우리 남북한에 대략 10만 명 정도의 전쟁고아가 발생한 것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 전쟁고아 전쟁고아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일탁교육이라는 명칭이 붙었고요. 말 그대로 아이들을 동유럽 여러 나라에 분산 수용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인원이 단순히 몇십 명, 몇백 명 단위가 아니라 몇천 명 단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 3,000명,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 1,400, 2,000 이렇게 지금 공식적인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대략 한 5,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북한 아이들이 동유럽으로 이주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한 7년에서 한 8년 정도 오랜 시간 동안 생활을 했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유럽인들과 만나 우정을 나누고 또 유럽의 교사들과 만나서 어떤 가족 같은 어떤 그런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다가 1956년도에 북한의 김일성이 이제 권력 강화를 위해서 이 아이들을 전원 송환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기숙사 탈출하고 또 같이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기 싫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또 인간의 어떤 그런 순수한 그 감정에 대한 휴머니즘에 대한 접근을 한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한 번의 이산의 현장이 되기도 한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절절히 자료 수집을 이제 오랜 기간 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영화를 만들어냈던 거고 그 영화를 제작하는 배경을 또 자료 수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지금 책자를 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책자에는 이제 그 모든 자료들 또 사진 자료 포함해서 증거 자료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영화 제작하면서 사실은 제가 2004년서부터 이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한 15년, 16년 걸린 셈이죠.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결국 자료 발굴에서 생긴 문제예요. 워낙 전에도 제가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동유럽 각국이 다 다른 언어로 사용되고 오래된 자료들은 디지털 작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사람이 들어가서 자료를 발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료를 찾기가 어려웠고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자료와의 전쟁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든 과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얻어진 여러 가지 이 결과물들이 굉장히 우리 역사에도 도움이 되고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록 필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생생하게 아이들의 동유럽 생활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편지도 그렇고 또 아이들이 직접 수업을 하면서 남긴 그림이라던가 또 이 성적표 같은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가치로운 것들인데 그래서 한 가지 알려드릴게 지난 10월 달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식 기록 보관소예요. 여기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치로운 어떤 그런 역사나 기록물들을 연구 보존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국가기구가. 네네. 거기에 저희 영화가 선정됐어요. 오.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거든요. 네네. 이거는 이제 지금 수장고에 들어가 있고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이제 통과됐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근데 예. 그래서 지금 영화가 지금 국가기록원 수장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영구 보존돼 있습니다. 지금. 아유, 뿌듯하시겠어요. 정말 그 소식은 정말 저는 굉장히 명예로웠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렇죠. 예.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자료 수집부터 준비를 해왔고 그런 준비 과정에서 얻어진 것들을 또 한번 책으로 내셨는데 책으로 만든다는 과정이 축약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를 다 선보이진 못하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모아서 책으로 엮는 방식인데 그러면 네. 그 나머지 책으로 엮지 못한 자료들이 또 너무 아쉽잖아요. 네. 물론 국가기록보존원에 들어가기는 합니다만은. 네네. 그건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연구하는 단체들이 꽤 있어요. 이 북한 전쟁고아들에 관해서 네. 여기 영화 때문에 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 연구자들과는 자료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방식으로 또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생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영화가 영화 책도 그렇고 이 북한의 실정을 사실은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네.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럴 있거든요. 수밖에 북한의 없죠. 정보들이. 예. 그리고 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북한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다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객관적인 중립성을 유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뭐 솔직히 친북적인 어떤 인사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우리가 어떤 그 서구 시민사회를 취재하듯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취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진실을 우리가 어떤 저널리즘적인 입장에서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북한 1950년대 북한 전쟁고아들의 동유럽 이주의 역사는 1950년대에서부터 60년대까지 북한에서 진행됐던 김일성 우상화 정책, 네. 또 어떤 일종의 어떤 그 사상적인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동유럽에서 적용됐거든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원석을 만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입장에서. 네네. 북한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마치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사상 통제하는지 북한의 김일성 우상화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정말 원자료를 만드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네네. 그 자료의 가치는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여러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이제 공유하면서 또 다른 작업들이 이루어질 테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면서 그 뒷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책을 엮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요즘은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해서 이제 또 다양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런 에피소드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메이킹 필름으로서의 또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선생님 말씀 뭐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네. 그 생각은 저는 아직은 그 생각은 솔직히 못했네요. 저는. 그래요? 예. 한번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저 때문에 또 뭐 일이 하나 벌어지는 건가요? 또. 아니 굉장히 재미나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또 주장했고요. 네. 한번 고민해보겠지만 이번 책이 사실은 책은 여정을 중심으로 쓰여졌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하고 처음에 동일을 도착해서 이제 그 장소들을 하나하나 발굴하는 과정들을 시간의 순서대로 그러니까 마치 이제 동유럽 여행하는 느낌이 좀 기행문을 쓰듯이 아무래도 책이니까 네 그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읽으시는데도 좀 동유럽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여행을 하는 느낌이 좀 그렇죠. 든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들, 기분 좋은 소식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또 있으면 연결해서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또 발간하신 김덕영 영화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노래 두 곡을 이어드리죠. 정재원의 노래 별 보러 가자, 그리고 권진아의 노래 이어듣습니다. 이번 겨울.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밤 하늘이 반짝이더라.